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5년 매출 4빌리언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수적이죠. 피규어 AI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테슬라 다른 중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토입니다. 오늘은 AI의 다음 단계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성형 AI죠.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명령을 이해하고 작업 계획을 짜고 코드도 짜는 AI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AI, 물리적 AI, 세상 속의 AI입니다. 휴머노이드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규어 AI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물류를 담당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뛰고 구르고 심지어 정보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GPT 이후에 GPT가 걷기 시작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에 대해서 모 IB는 2050년대까지 10억 대의 휴머노이드가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크네요. 인구 10억당 한 대꼴. 선진국 인구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먼 미래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보다 큰 숫자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금 자동차 대수가 15억 대 정도 됩니다. 그 3분의 2가 이에 해당되는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물론 90%는 산업용 그리고 상업용에 좀 에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10%는 가정에 보급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큰 수치일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연간으로 봤을 경우에는 5조 달러의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누가 뛰어들었을까요? 크게 4개의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AI 운영 체계부터 로봇까지 전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 복큐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생산 기술을 그대로 로봇에 이식을 했고요. 자율주행, 배터리, 모터 기술을 로봇에도 쓰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죠. 유비테크 유니트리 한번 좀 알아보게 되면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 수요에 딱 맞춰가지고 물류 창고 그리고 조립 공장용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초저가 전략으로 대중과 연구기관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쌉니다. 16,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보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유니트리의 G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가게 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G2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로봇계로 많이 알려져 있죠. G9로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피규어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피지컬 AI는 미국의 지금 테크 정통파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용적으로 대중화를 갖다 노리고 있는 이런 구도로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저희가 엔비디아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도 피지컬 AI에 참 진심이죠. 로봇은 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물리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AI 플랫폼하고 시뮬레이션 생태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팔과 다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고 눈으로 보고 몸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능 지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3가지 성능 지표로 보통 로봇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지, 지각, 행동, 통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게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작 자율도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죠.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거의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작과 관련된
표현이 이제 자유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제 손을 흔들고 있는데 간절히 얼마나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지 손을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가? 보통 자유도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그 지표들을 갖다 볼 수 있는데요. 뭐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자유도로 평가를 좀 합니다. 좋은 로봇이라 많이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똑똑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말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피규어 AI 어떤 회사일까요? 많은 분들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AI는 2022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까지 줄줄이 투자를 했습니다. 창업자는 브렛 에드톡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보통 약자로 U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엑시트를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업 소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피규어 AI는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2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3조 원을 훌쩍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집중이 됐을까요?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그리고 AI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를 얘기하죠. 그리고 로봇을 통합시켜서 모두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뭐 유명한 회사죠. BMW와도 실제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피규어 AI는 단순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AI 플러스 로봇 시대의 운용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OS를 선점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규어 AI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뭐 테슬라 그리고 다른 중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도 같은데요. 피규어 AI의 동작 자율도는 4.5점, 테슬라는 4.0점입니다. 유비텍 같은 경우와 유니트리는 3점입니다. 이 평가 기준은 저희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관절 자유도는 어떨까? 살펴봤습니다. 관절, 팔, 다리, 손가락이 얼마나 세분화됐고 잘 움직이는지 그 점수에서도 뭐 피규어 AI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테슬라도 최근에 뭐 섬세한 손 동작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운용 체계 그리고 내재화 수준인데요. 피규어 AI가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중센서 통합 기반의 고차원 의사결정이 가능한 AI 플랫폼을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교한 제어가 피규어 AI는 가능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전 기반이죠. 자율주행 모델을 갖다가 확장한 FSD 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높은 자율성과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죠. 유니트리,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리는 자체 기초 시스템 위에다가 비용 최적화된 AI OS 구조 그리고 엔비디아하고의 플랫폼 연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간절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들보다 앞서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AI 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회사의 핵심 역량, 강점은 뭘까요? 바로 생산과 생산 자동화와 그리고 부품의 내재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피규어 AI는 봇Q라고 하는 자체 공장을 가동 중인데요. 여기서 연간으로 1만 2,000대 정도 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자동화된 조립 라인이죠. 게다가 핵심 부품, 우리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액추에이터가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센서, 모터 전부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은 테슬라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규어 AI는 생산부터 원가 절감, 품질 관리, 확장성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춘 기업입니다. 바로 수직 통합이 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피규어 AI
말고 다른 기업들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테슬라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 파일럿 라인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뭐 만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올해 지금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5,000대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5,000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 해보게 되면 그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액추에이터하고 모터에는 히트로 자석이 필요가 합니다. 중국이 90%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해결 잘 되고 있고 또 공급처도 호주, 캐나다로 다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뭐 모습이 드러나겠죠. 예, 다른 중국 기업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비테크는 중국 심천 허브와 BYD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물류나 조립 공장에 맞춤형 로봇을 공급합니다. 요 오타가 났는데 유비테크입니다. 예. 중국 전기차 업체죠. 지커에 500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서를 좀 확보를 해서 실제 수요가 있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원가를 갖다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유니터리는 유비테크랑 조금 다른데요. 연구기관 그리고 소비자 중심 B2C죠. 예.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16,000달러,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공급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사보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유니트리는 직접 공장 설계까지 해서 원가를 갖다 극한으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좀 정리해 보게 되면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의 B2B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기반으로 해서 가정용까지 확장하는 전방위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 현장 중심의 특화형을 선택하고 있고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그리고 범용 모델 중심으로 각각의 회사들이 전략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숫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피규어 AI죠. 예, 피규어 AI는 지금 시리즈 B 기준의 투자 가치를 보게 되면 한 2.6빌리언, 원화로 봤을 때 한 3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비상장 상태이지만 이 정도면 정말 굉장한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IPO 예정인데요. IPO가 되면 지금 가치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5년 매출 5,000대를 갖다 판다고 봤을 때 대당 10만 불, 곱해서 PS 10배 적용하게 되게 되면 4빌리언, 한 우리나라 원화로 봤을 경우에는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수적이죠, 정말. B2C까지 우리가 확장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 숫자 곱하기 10배 정도 나오는 50빌리언도 가능하다. 50조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숫자는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다가 12배 배수를 곱한 3빌리언 정도, 우리나라 원화로 봤을 때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유니트리는 비상장사입니다. 시리즈 C를 기반으로 지금 가치를 평가해 보게 되면 한 1.5조 정도? 그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4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은 적자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초기 시장입니다. 기술 내재와 플러스 AI 통합 역량이 뛰어난 피규어 AI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중국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 자체가 기대감이 지금은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개별적인 스토리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상업화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누가 왕자가 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지금 피지컬 AI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시장, AI 플러스 로봇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시장 초기 그리고 재평기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의 회사들이 각각 다른 투자 전략 그리고 특징을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태까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피지컬 AI의 다른 세그멘트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예, 로봇택시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택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